66쪽에 3-2번 요 얼른 풀이를 할게요. 자, 우선 공책을 몇 권 이상 살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책을 X권 산다 이렇게 할 거예요. X권 산다. 그럼 이때 문구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할인점 이렇게 있을 때 문구점에서는 그냥 한 권에 800원이잖아요. 주원아, 그러면 800원짜리 공책을 X권 샀으면 우린 얼마를 내야 되죠? 800X를 내야 돼요. 그쵸? 근데 인서야, 내가 할인점에 가가지고 X권의 공책을 사려면 나한테 필요한 총 금액이 얼마야? 네가 할인점에 가서 공책을 산다. 일단 공책 값이 얼마예요? 800원. 에? 500원. 몇 권 샀죠? 뭐? X건? 그럼 공책 값이 얼마죠? 500X. 그리고 추가로 뭐가 들죠? 추가? 교통비. 그러면 할인점에 가서 공책 사오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라고 해야 돼? 800X 더하기 500X 더하기 500X 더하기 1,800원 더하기 뭘 또 더해? 아, 이게 할인점에 가서 공책을 사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권 이상 살 경우에 할인점에 가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유리하다 그러면 가격은 어때야 돼? 할인점이 더 써야 돼요? 싸야 돼요. 그쵸? 똑같은 걸 사면 할인점이 더 싸야 할인점에 가는 게 유리한 거지. 그래서 요렇게 부등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공 2개씩 뗄게요. 공 2개씩 떼고, 자 5x 넘겨요. 그러면 3x는 18보다 크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권 살 거면 할인점에 갈 필요가 없죠. 그지? 몇 건부터 할인점에 가는 게 좋아? 7건부터 할인점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 거죠. 6건을 살 때는 똑같은 돈이 드는 거야. 그쵸? 그래서 7건부터 할인점에 가는 게 유리하다. 이게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2번으로 갈게요. 자, 4-2번은 산책로를 걷는데 갈 때는 시속 3, 올 때는 시속 5로 걸어가지고 1시간 30분 이내에 돌아온다. 자, 그럼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쓸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 속, 시 써놓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요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줄 겁니다. 그죠? 산책을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서 그 전체 시간이 다이나 얼마 이하면 돼? 어? 뭐라고? 5시간? 네. 산책을 5시간 한다고요? 1시간 30분. 그걸 여기다 식에다 뭐라고 쓸 거예요? 1과 어, 10분에 30분. 그렇지. 1시간 30분이면은 일단 1시간 1하고 30분이라는 걸 우리가 시간 단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쓰는 거죠. 1과 60분의 30. 근데 이걸 좀 간단히 하면은 2분의 1과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2분의 3이라는 분수로 바꿔서 쓸 수 있겠고, 자, 요 자리를 이제 잘 채워주면 되겠죠. 요거는 민준아 시간이지. 시간 어떻게 구해? 그럼 갈 때 속력과 갈 때 거리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갈 때 속력은 얼마죠? 3. 간 거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죠? 우리가 시간을 찾고 싶나요?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인데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산책을 갔다가 올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올 거예요. 그러면 산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건데 왔다 갔다 하는 전체 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였으면 좋겠다가 조건이고, 그럼 그걸 만족하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느냐가 질문이잖아. 그러면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놔야 돼? 내가 궁금한 걸 X로 놔야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3 썼고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야 돼? x가 되는 거죠, x. 그리고 그 똑같은 거리를 왔잖아요, 다시. 그지? 왔어요. 그럼 올 때는 속력이 인서야 뭘로 바뀌어요? 5.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5분의 x. 그렇지. 결국은 3분의 x 더하기 5분의 x는 2분의 3 이하다. 이게 식인 거고. 자, 그러면 서연아 이거 풀려면은 이거 풀려면 양변에 얼마를 곱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쵸. 3과 5와 2의 최소 공배수 30을 곱할게요. 30. 자, 여기다 곱하기 30을 했다. 이렇게 용석이 불러봐. 곱하기 30 하면 어떻게 돼? 10x 음, 플러스 2x 음. 45. 오케이. 자, 그러면 16x가 4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는 양변을 16으로 뭐 해주면 끝이에요?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그리고 여러분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치? 거리라는 것은 뭐 꼭 자연수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6분의 45가 그대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뭐 3보다 작으니까 이게 2점 몇이니까 답은 2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거리는 꼭 1km, 2km, 3km만 있는 게 아니잖아. 1.5km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16분의 45km일 수도 있고 연속적인 값이니까 우리는 6분의 45km를 최대 거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66번의 4-2번이었고요. 그럼 뒤쪽에 68쪽, 69쪽에도 이거 몰라서 못 풀었다 이런 거 있니? 10번. 10번. 재미. 다 또 그 8번? 네. 8번. 네, 8번부터 볼게요. 8번은 자, 이 1차 부등식은 어쨌거나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니까 우리가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푸는 순서대로 갈 거야. 선민아, 그럼 얘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누구를 2항? 그치, 마이너스 7을 2항. 그럼 ax는 가만히 있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7이 일로 넘어가니까 이쪽이 뭐가 돼요? 8이 되겠지, 8. 자, 다인아, 그럼 우리는 양변을 어떻게 해서 답을 찾으면 돼? 나눠요. 무엇으로 나누죠? A. A로 나눌 거예요. 그죠? 이 나누기 A를 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A로 나누면 이쪽은 A가 쓱 지워지면서 주원아 여기 뭐가 되겠니? 좌변은 X가 되죠. 여기 8이라고 있었잖아. 8을 A로 나눴으면 이쪽은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요거. 여기에 들어가는 부등호가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방금 A라는 애로 양변을 나눴는데 이 A라는 숫자는 사실 알고 보니까 무슨 숫자였어? 그치, A는 0보다 작아. A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수로 부등식의 양변을 나눈 거거든. 그러므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써주는 것이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a분의 8보다 작다라고 쓰셔야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등호 바뀌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풀어볼게요. 10번. 자, 10번은 300원짜리 지우개 6개와 500원짜리 연필 몇 자루를 섞어서, 그럼 이 연필이 몇 자루냐가 내가 궁금한 거니까 이걸 x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연필을 x자루 샀다. 연필을 x자루. 그러면 다윤아, 지우개 가격은 얼마야? 그죠? 300원짜리 6개니까 1,800원. 연필 가격은 얼마예요? 그렇지, 500x. 자, 그럼 1800에다가 500x를 더하면은 이게 내가 산 총 금액인데 그 금액이 지은아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5,000원. 5,000원을 이하가 5,0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요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죠? 봄이나 이거 공 몇 개씩 떼고 시작할까? 공 2개씩. 요거 공 2개 날리고 2개 날리고 2개 날리고. 그러면은 18을 넘겨버릴게요. 18 넘겨버리면 이쪽은 5x만 남고 이쪽은 몇이 되죠? 32. 자,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눌 거예요?
얼마로? 5로 나눠야지. 그럼 5 없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5분의 32.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도 5분의 32를 그냥 답이라고 써버리면 될까요? 지금의 우리가 찾고 싶은 x는 연필이 몇 자루냐라는 건데 연필이 5분의 32자루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럴 때는 요 범위에 들어가는 가장 큰 자연수를 딱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분의 32면 얘가 대략 6. 몇이죠? 그죠? 6.4. 6.4 이하라고 한 거니까 최대 자연수는 누구다? 6이다. 6. 그치? 그래서 6자루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부등식 질문은 여기까지 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74쪽으로 갑시다. 74쪽. 자, 74쪽에서는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 1차 방정식 푸는 거 조금 복습을 했었죠. 그죠?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1차 부등식 푸는 거랑 되게 어때요? 순서가 거의 똑같아. 그지? 뭐 분수 없애주고 뭐 괄호 있으면 괄호 풀어주고 이항 잘 시킨 다음에 양변을 x 앞에 개수로 나누는 거였죠. 그치? 그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연립이 붙었어요. 연립. 진아야, 연립이 뭐야? 연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열려있는 거. 아, 열려있다? 오픈? 응?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니? 연립주택? 이게 뭐죠? 연립주택? 연립주택의 반대말은 뭐죠?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뭐야? 건물 하나에 한 집만 사는 거. 그지? 부잣집. 근데 연립주택은 어때요? 연립주택은 건물 하나에 다닥다닥 같이 사는 거. 보통 아파트들 다 연립주택이죠.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거는 뭔가 연결돼 있다, 묶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연립 방정식이니까 뭐가 묶여 있어? 방정식이 묶여 있어. 식이 그래서 혼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생긴 거 x 플러스 y는 3 이런 식 하나랑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1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로 엮여 있는 걸 우리가 연립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그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요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지수 하면 딱 떠오르는 문자가 누구죠? x죠. 근데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이래요. 그럼 미지수가 둘이라면 하나는 x고 하나는 누굴까? y. x, y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래서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a, b, c들은 숫자들입니다. 숫자가 들어갈 건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직 안 정했으니까 a, b, c라고 놓은 거고 여기서 중요한 문자는 누구야? x하고 y를 주인공으로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 y 두 개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1차 방정식, 1차식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 만약에 요거 혼자 있어. 이렇게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식이 있어요. 서연아, 이걸 만족하는 x랑 y의 그 세트를 한 세트만 말해볼래? 아무거나? x 얼마, y 얼마? x는 1, y는 2. 자, 요렇게 x, y를 세트를 만들면 x 플러스 y는 3이다라는 식을 만족하죠. 그죠? x에 1 넣고 y에 2 넣어보면 더해서 3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인서야, 너도 하나 말해볼래? 요걸 만족시키는 x, y의 세트. 복잡하게 말해봐. 어? 어? x를 2, y는 1. 그래, 좋아요. 그래, 3이랑 0을 더하면 3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되고. 아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x 더하기 y가 3이다를 만족시키는 이런 순서상들을 우리는 몇 개 찾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네. 그쵸. 많이. 셀 수 많아요?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x에다가 뭐 마이너스 3751을 했다. 그러면 y는 뭐 하면 돼? 그쵸. 3754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걸 만족시키는 x, y의 그 순서상 x, y의 짝들을 되게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의 값들을 보통 방금 쓴 것처럼 이렇게 순서상으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순서상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요걸 만족하는 애를 찾아봐 그러면. 되게 많아. 그러면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그걸 만족하는 1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봐 그러면 해가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인 해를 찾아라 뭐 이렇게 어떤 조건을 하나 달아줘요. 그러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좀 전에 썼던 것 중에 요거 3,0이나 이 마이너스 3,751 이런 거 어떻게 돼?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탈락이 되겠지. 이게 탈락. 그지?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인 순서상은 몇 개 있어요? 2개. 요거 2개 있다. 그치?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번으로 내려가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고르시오 했어요.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일단 미지수 몇 개야? x, y 2개죠. 그리고 1차 방정식 맞나요? 네. 맞죠? 뭐 제곱 같은 거 없잖아. 제곱 같은 거 없으니까 기억 합격. 자, 니은 어때요? 얘도 미지수가 2개지 성규야. 몇 차식이죠? 몇 차식? 1차식. 그쵸? 그럼 얘도 어때요? 합격. 그죠? 자, 디귿을 봤을 때는 약간 우리가 이게 좀 허전한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니? 뭐가 없니?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으면 우리가 1차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죠? 방정식이 되려면 꼭 등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디귿은 탈락이죠. 등호가 없어서. 자, 리을을 봅니다. 리을에서는 딱 봤을 때 거슬리는 게 누구야? x제곱이 거슬려요. 그럼 x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얘도 탈락인가? 아니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x제곱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사라질 수도 있어. 사라질 수도 있어. 얘도 이렇게 분배 법칙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거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만 남아요. 그럼 어때요? 맞아요. 합격. 그쵸, 합격. x, y 둘 다 살아있고 그리고 1차 방정식 맞고요. 그죠? x제곱도 사라졌고요. 미음은 어떨까?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얘도 일단 1차식이 맞죠? x제곱 같은 거 없잖아. 그치? 그리고 등호도 있고요. 맞죠? 미지수 2개고요. 합격이죠. 그쵸? 개수가 분수일 뿐이지 얘도 1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비읍은 어떨까요? 안 돼요. 비읍에서는 언뜻 보면은 1차식처럼 보이지만 미지수 2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가 사라지는 식이야? y가 사라져버리는 식이야. 그쵸? 그러니까 비읍은 1차 방정식이긴 한데 선민아 뭐가 만족되지 않는 거야? 요 조건 중에 무슨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 비읍은? 그렇지. 미지수가 2개다라는 조건을 만족 못 시켜. 미지수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네, 이게 1-1번의 답이 되겠고요. 자, 내려가 보면 1-2번은 위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얘기한 것처럼 요것을 만족시키는 해들을 찾아봐라 했는데 역시나 자연수라는 조건을 딱 달아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여기서 7을 넘겨놓고 생각할게요. 3x 플러스 y는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x가 1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진아야, x가 1이다. x가 여기 1 들어가면 y는 몇일까? 그거 아니라 4. 그쵸? 그치? 그래야지 더해가지고 7이 될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주원아, x자리에 2가 들어갔어. 여기 2가 들어가면 y는 몇일까? 자, x자리에 2가 들어가면 3, 2 얼마? 6이죠. 6 더하기 y가 7이에요. y가 얼마일까? 1이죠. 1.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3을 넣어볼게요. 민준이 x자리에 3 들어갔어. 여기 3 들어가면은 y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
자, 봄이나 x 자리에 여기 4가 들어갔어요. 4가 들어가면 y는 얼마 될까? 마이너스 5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의 해를 쓸 때 여기 있는 이 4개를 다 써도 되나요? 우리는 무슨 수만 쓸 수 있죠? 자연수만 쓸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누구만 써줘야 돼? 1,4. 이거 첫 번째 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2,1. 요렇게 둘만이 합격이죠. 자연수만 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로 가서 75페이지에서는 드디어 이제 연립이 됩니다. 연립. 아까 말했죠? 연립. 연결된 거야. 식 두 개가 연결됐어. 연결돼가지고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묶여져 있는 요 식의 해를 찾을 겁니다. 자, 태규 해봐. 3x 플러스 y가 6이다 라는 식에서 태규야, x에 1 넣었어. y 몇일까요? 3이겠죠? x에 2 넣었어. 0이겠죠? x 3 넣었어. 3분의 2 x에 4 넣었어.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식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거 해볼까? 공선규 해볼게요. x에 1 넣었다 선규야. y 얼마일까요? 3. x에 2 넣었다. 1. x에 3 넣었다. 마이너스 1. x에 4 넣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표에도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표에도 들어가 있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를 딱 고르시면 됩니다. 민준아, 누구지? 1하고 3하고 또 있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1, 3이죠. 1, 3. 요렇게. 그치?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냐? x는 1, y는 3. 요것이 해가 되겠습니다. 그치? 인서야, 똑바로 앉자. 자, 그럼 4-1번으로 내려가서 4-1번은 이제 어떤 개념의 문제냐면 이번에는 해를 알려줬어요. 그죠? 해를 알려줬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1이래요. 무슨 뜻이지? 이거를 우리는 위의 식에다가 넣어도 성립되고 밑에 식에다가 넣어도 성립되고 이런 뜻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이 해를 위의 식과 아래 식에 모두 다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위의 식부터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해 볼게. 자, 주원아,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2 넣고 y에 1 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생길까요? 마이너스 2 그렇지. 플러스 어?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럼 요거를 잘 계산하면 a 찾을 수 있겠지. 자, a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렇죠. 1을 이렇게 이항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2a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뭐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양변을 뭘로 나눠준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렇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이쪽은 누구만 남고? a만 남고, 이쪽은 누가 남아? 2 마이너스 2 그냥 2 그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면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a는 2. 자, 찾았고요. 자, 밑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b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밑에 식에. 자, 지은이가 해보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올까, 지은아? 6. b. 6 플러스 b는 8. 엄청 간단하네. b가 얼마예요? 그렇지. 요렇게 문제에서 해를 알려주면 우리는 그 해를 대입해가지고 그 식에서 다른 문제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은 그겁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같이 만족시키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주어지면 위에 식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밑에 식에다가 넣을 수 있어.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아까 용서이가 물어봤잖아.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런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x, y들을 쫙 쓰고 이걸 만족시키는 x, y를 쫙 쓴 다음에 그 중에서 일일이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느냐. 그렇게 찾으려면 너무 어렵겠죠. 그치? 뭐 막 답이 막 뭐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거 어떻게 찾을 거야?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풀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자, 다음 페이지 76쪽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연립방정식을 앞으로 여러분이 풀게 될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윤서야, 무슨 법이래요? 에? 가감법? 가감법. 여러분 가감법이 무슨 뜻일까요? 깎아내리는 거 하나씩 붙이고. 가감은 반대말이에요 서로. 가하고 감하고. 가한 감전. 감이라는 말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 감이라는 말이 뺀다는 뜻이에요. 가는 뭐야 그럼? 더하는 거예요. 더할 감, 뺄 감입니다. 그러니까 가감법 그러면은 더하고 빼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감법이라는 게 뭐냐면 두 방정식,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 거니까 식이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가지고요 미지수 하나를 없애요. 이 미지수를 없애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소거라고 합니다. 소거, 없앤다. 여기 있죠? 소거하다는 지워서 없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가지고 미지수 하나를 소거시키면 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 자, 좀 쉬운 걸로. 예. 아씨, 너 맨날 꺼먹는데. 진짜 너무 그럼 내가 너에게만 질문할게. 안 졸리겠지? 자, 봐봐. 이 식하고 이 식을 가감법을 이용하여 푸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x 앞에 개수가 얘는 2고 얘는 1이고 얘는 y 앞에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개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쉬운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3x 플러스 y는 4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0이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연립방정식을 만났다면,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누구를 없앨 수 있을까? x, y 중에서 y를 쉽게 없앨 수 있어요. 태규 보고 있니? 네. 자, y를 없애고 싶어. 태규야, 요 식에서 너는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 여기서 y가 사라지게 만들려면 밑에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내요. 자,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답은 더합니다, 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식을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플러스 y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y를 하면 어떻게 되지? 없어지잖아. 그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없어지게. 문자가 하나 없어지게 만드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둘이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3x에다가 x가 더해지면 서연아 뭐지? 4x가 됐고 y는 우리의 의도대로 사라졌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는 이쪽은 더하면 얼마예요? 4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y가 없어져 버리면서 4x는 4라는 x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x는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x가 1인 걸 찾았으면 진아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아무데나 x자리에 1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1을 넣어봐. 넣으면 3 더하기 y가 4니까 y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아주 간단한 가감법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얘라고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얘네 둘을 그냥 더하거나 빼가지고 x, y 중에 소거되는 게 있을까? 아니요. 없잖아요. 그지? 우리는 어떻게든 소거가 되게 만들고 싶어. 근데 지금은 숫자가 다 달라가지고 소거가 안 돼. 그러면 없어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타겟을 정해요. 내가 x를 없앨 건지 y를 없앨 건지 타겟을 정해봐. 자, 민준아 정해봐. x 없앨래? y 없앨래? 아무거나 괜찮아. X요. 자, x를 없애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위에 식에 EX가 있으니까 밑에 식에도 EX가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밑에 식에다가 통째로 곱하기 몇을 해버리면 돼? 2를 곱해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위에 식은 그냥 쓸게요. 위에 식은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자, 밑에 식에다가 통째로 2를 곱하니까 주어는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EX 어? 마이너스 UY 는 좋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x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얘도 플러스 2x고 얘도 플러스 2x고 부호가 똑같네요. 부호가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0이 될까요? 빼야지 0이 되는 거야. 아까랑 비교해봐. 아까는 자, 내가 y를 없애고 싶었는데 플러스 y하고 마이너스 y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윤아, 그래서 이때는 둘이 어떻게 했어? 더했죠. 더해야지 0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2x를 없애고 싶은데 얘도 플러스 2x, 얘도 플러스 2x야. 이러면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4X. 4x가 되죠.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x가 사라지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빼주는 거야. 빼주면 x는 완전히 없어지고, 자, 다윤이 대답해봐. y 마이너스 6y는 뭘까? y 마이너스 6y 7y가 되는 거예요. 그죠? 7y 이렇게. 는 오른쪽은 뭘까? 3 빼기 10 3 빼기 10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민준아, y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1. 그치,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았으면은 다시 요 식에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를 띵 집어넣습니다. 그럼 x 나오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이쪽이 4가 되니까 2x가 4, x는 2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만났을 때 맨날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x를 없애는 게 편할까? y를 없애는 게 편할까? 이걸 고민해가지고 내가 x를 없애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처럼 x가 똑같아지게 만든 다음에 빼버리면 돼요. 혹은 부호가 다른 상태라면 더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치? 자, 몇 개 더 보여줄게. 5-1번으로 갈게요. 자, 5-1번. 뭐 밑에 풀이 과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야. x를 없앨까? y를 없앨까? 이거 판단하는 겁니다. 용석이 뭘 없앨래? 저 X요. 그쵸? x를 없애는 게 지금은 좀 더 쉬운 상황이죠. 그지? 그럼 위에 식에다가 용서가 위에 식에다가 몇 배를 해주고 싶어요? 2배. 그쵸? 우리의 목표는 x를 없애는 거니까 위아래 x가 똑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2배 하는 겁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4y는 10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식 그대로 쓸게요. 두 번째 식 그대로 써.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렇게 되지. 그치? 자, 다이나 두 식을 뭐 해야 되는 상황일까? 그렇죠.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뺄게요. 빼겠습니다. 자, 빼면은 선민이가 한번 해볼까? x는 어떻게 되죠, 선민아? 없어졌죠. 자, 요거 마이너스 4y 빼기 플러스 3y 이거 뭘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7y는 이쪽은 뭘까요? 그렇지. 이거 빼기 할 때 부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7y가 14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눠서 태규야 y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렇지. y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아이고. y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앞에 마이너스 4랑 곱해지면서 플러스 8 되죠. 맞나요? 플러스 8 넘어갔어. 그럼 2x가 얼마야?
2. 그럼 x는 얼마? 1. 자, 요렇게 우리가 x, y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요런 방법이 지나야 무슨 법이라고? 가감법. 가감법이라고. 그치? 자, 근데 그 밑에 2번으로 가시면 이것도 가감법을 할 건데 얘는 가감법 하기 제일 귀찮은 상황이에요. 가감법 하기 제일 귀찮은 상황이에요. 얘는요.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두 식에다가 전부 다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일단 하나를 정합시다. x를 없앨 건지 y를 없앨 건지. 지은이가 정할까? 누구 없앨까, 지은아? y 없앨까요? y. 자, 우리가 y를 타겟으로 잡았으면 이걸 생각해야 돼. 그렇지. 여기는 y의 개수가 2고요. 여기는 y의 개수가 3이잖아. 그럼 우리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맞추는 거야. 그쵸? 둘 다 6y가 되도록. 그치? 그럼 둘 다 6y가 되게 만들려면 위의 식에다가는 몇 곱해야 되죠? 3 곱해야 되지. 3. 그럼 밑에 식에다가 몇 곱해야 되죠? 2 곱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지은이가 불러줘. 위의 식에 3배 하면 뭐죠? 는 오케이. 자, 밑에 식에 2배 하면 뭐죠? 는 좋아요. 자, 2배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y 플러스 6y 어쨌든 둘 다 6y 6y가 됐네요. 그럼 봄이나 둘이 뭐 하면 좋을까? 둘이 뭐 해줄까? 더해줄까? 빼줄까? 뭐라고? 우리의 목표는 y가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목표는 속어는 지워서 없앤다. 그지? 우리는 지금 y를 어떻게 하고 싶어? y가 소거됐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y가 없어지게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얘하고 얘를 더해야지 없어질까요? 얘네들을 빼야지 없어질까요? 봐봐. 마이너스 6y가 있는데 플러스 6y를 빼면요. 이런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0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12y가 될까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인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지. 0이 되려면 여기를 빼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요.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없어져? 더해야 없어지는 거야, 더해야. 맞죠? 자, 그러면 9x랑 16x 더하니까 주어나 더하면 얼마지? 25x. y는 어떻게 됐죠? 없어졌어. 이쪽은 얼마죠? 50. 자, 양변을 25로 나누니까 x는 몇 대요? 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럼 x가 2라는 걸 집어넣을 건데요. 집어넣을 때는 요 맨 위에 식에 넣는 게 편하겠죠? 그죠? 맨 위에 여기다 넣을게요. 맨 위에 식 여기다 x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되네. 6 빼기 2y가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6 넘겨주면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가 돼서 y는 1이 되겠습니다. 그지? 이런 연립방 정식이요.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배워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수능 볼 때까지 쭉 쓰는 거니까. 특히 지금 요 페이지에서 하니 가감법 있잖아요. 가감법이 결국 진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풀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페이지다. 가감법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77쪽에 대입법까지만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서 한 건 이제 가감법이었고요. 더하거나 빼는 방법. 77쪽에 있는 방법은 이제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대입법은 좀 익숙하네요. 대입이 뭔지 알잖아. 넣는 거.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쵸? 대입법이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봐라. 이겁니다. 자,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인가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연립방 정식을 만났는데 내가 이 연립방 정식을 굳이 대입법으로 풀고 싶다면
굳이 대입법을 풀고 싶다면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기억에 있는 식을 EX를 넘기면 Y는으로 만들 수 있죠. Y는. 그지? EX만 이쪽으로 싹 넘기면 Y는 3 빼기 EX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인서 보고 있니? 네? EX를 이항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Y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인서야? Y가요? 써있네, 여기 써있네. Y가 뭐하고 똑같아요? 3-2x. 그죠? Y하고 3-2X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거를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 어떻게 할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게 대입법이에요. 그죠? Y가 3-2X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식의 Y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봐요. 니은식이 어떻게 되냐면 니은식이 X 빼기 자 3하고 여기가 이제 Y 자리였는데 Y 대신에 얘 들어가는 거잖아. 3-2X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면 되죠. X 찾을 수 있죠. 그쵸? 이런 게 대입법이에요. 자, 마저 풀어볼게. 민준아, 분배 법칙 해주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6x 는 자 그러면 몇 X 7x 는 14 자 X 몇일까? 2 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 X 2. 그럼 진아야, Y는 얼마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식 중에 한 식을 X는 뭐뭐뭐뭐 또는 Y는 뭐뭐뭐뭐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한 것을 다른 식에다가 갖다 넣어버리는 방식이 대입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입법은 가간법보다 조금 덜 써요. 가간법을 제일 많이 쓰고 대입법은 주로 어떤 문제에 쓰냐면 주로 이제 이런 1번 문제처럼 두 식 중에 한 식이 애초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렇게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요럴 때 대입법 쓰면 좋지 않겠어? 봄이나 y가 지금 누구랑 똑같은 거야? y가 누구랑 똑같아? x 플러스 2랑 똑같아.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의 y 자리에 뭘 갖다 넣어버려? x 플러스 2를 갖다 넣어버려. 이런 식으로 풀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이 기억식 이렇게 됩니다. x 더하기 x 플러스 2가 30 이렇게 돼요. 용서가 x가 얼마일까? 14. 그래서 x가 14라고 나오면 그 14라는 걸 다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y도 나오죠. y 얼마예요? 16 이렇게. 그죠? 요런 것이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대입법은 주로 이렇게 생긴 애들한테 많이 써주고 사실 밑에 있는 2번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요런 애한테는 대입법 잘 안 써요. 요런 거는 그냥 뭘로 푸는 게 편할까? 가간법으로 푸는 게 편하지. 근데 굳이 대입법을 쓰라고 한다면 아까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 기억식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y는으로 만들어. 주원아 y는 뭐죠? 2 그렇지. y는 2-5x. 그러면 그것을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입법이지. 그치? 대입법. 자 서연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니은식이 어떻게 될까 서연아? 그렇지. 는 맞아. 이렇게 되겠죠? 갖다 집어넣고 이 분배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6이 돼가지고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y는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방법이 대입법이다. 대입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숙제는 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숙제는 74부터 79까지. 네. 74부터 79까지고요. 다 그냥 내용은 한 가지야. 가간법이랑 대입법을 제대로 할 수 있냐 그겁니다. 다 그냥 가간법, 대입법 계산하는 거죠. 요것을 금요일까지 풀어 오시고요. 금요일날 여러분 테스트를 볼 때 내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내겠지만 오늘 설명했던 이런 가간법, 대입법만 하면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좀 포함을 시킬 겁니다. 자, 금요일까지 숙제를 잘 해오시고, 자, 오늘 이제 도장을 받을 부분은 아까 66부터 69였죠? 여기 도장 받으면서 프린트, 아까 채점한 프린트 한번 고쳐가지고 고쳐서 제출합니다.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다시 들어. 그러라고 맨날 올려주잖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재부터 마무리해주세요.